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1일 화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 휴장이었습니다. 근데 어젯밤 영상에서는 이제 저 녹화할 때 잠깐 휴장인 걸 까먹고 정상 개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휴장이었죠. 원래 이제 아침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어제 어떻게 마감을 했냐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이긴 한데 오늘 그래서 아침에 사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게 됐습니다. 미국 휴장했으니까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미국장의 5월 끝났잖아요. 그죠? 5월 끝났으니까 미국장의 큰 그림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봤던 게 한국장의 뭐 올해 1년간의 흐름 뭐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? 올해 5개월 동안 흐름. 미국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미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. 일단은 뭐 미국장 어젯밤 쉬었으니까 당장 할 얘기는 없고 그 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국장 이야기 한마디 정도 던져놓고 가자면은 그 양매도장이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 지금 당장 급등 급락은 없을 것 같다. 일단 뭐 이런 이야기 먼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. 무엇을 보면은 될까요? 뭐 계속 오래전부터 이 콜옵션은 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. 430 콜옵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장이 급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거면은 430을 살리겠죠.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거면 430을 죽일 겁니다. 뭐 물론 430이 아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430이 가장 대표 선수로 가장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. 이 친구가 지지하느냐 무너지느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이 뭐 더 갈 거냐 변동성을 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도 좀 굉장히 가볍게 본 것이 그 사실 이게 보시면 4.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거든요. 콜옵션 430이. 오늘 아침에 이 3.97 딱 터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살짝 좀 비리비리한 모습이거든요.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을 줄 생각이 없어요.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는 뭐 급등이 됐든 급락이 됐든 하여튼 급자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설마 뭐 이번 뭐 상승으로 가는 시세를 추종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추종하시기보다는 좀 내려오면 뭐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빠졌을 때 아래에서 추종하시기보다는 이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제 30분 봉인데 이 좁은 분봉 사이에 위쪽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넘어갈 확률은 분명히 높아지긴 높아졌거든요.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그렇긴 한데 일단 옵션 시장에서는 일단은 별로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. 설마 이게 이제 넘어가더라도 이 위쪽으로 이제 넘어가더라도 얘가 이제 그 상승해갖고 위쪽으로 이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마 콜옵션의 시세는 잘 주지 않는 쪽으로 시간을 더럽게 많이 끌면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래저래 조금 더 답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쪽으로 추격하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으로 추격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승을 본다 하면은 눌림시 매수 예를 들어 내가 하락을 본다라고 하면은 위로 튀어 올랐을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같은 이런 양매도장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. 물론 그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매매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도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시는 게 이럴 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장 밖에 나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해놓고요. 오늘 코스피 뭐 그거죠. 427.8 그 자리 또 테스트 뭐 하는 중일 겁니다. 425, 427.8 이 자리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이야기 해놓고 한국장에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. 이 정도 이야기 해놓고요. 뭐 미국 시장 그림이라든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인데요. S&P 같은 경우 일단 뭐 워낙 강하죠. 여러분들 이거 굳이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 안 봐도 이건 무지하게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일봉만 봐도 뭐 예를 들어 주 단위로 한번 봅시다. 주 단위로 보면은 S&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가격 조정이 살짝 있었죠. 순간적으로 주봉상에서 보시면요. 그래서 이게 만약 위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버리면은 이번에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겼습니다. 이런 부분 좀 한번 좀 보시긴 보셔야 되겠어요.
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6월 달에 긴축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 이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하여튼 전 세계가 주식시장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원래 긴축의 긴자 이야기 나오면은 막 조정에 뭐 세게 나오고 이러는데 조정다운 조정도 제대로 없이 지금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튼 S&P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이 살짝 눌림을 줘가지고 물론 뭐 이 상태에서 올라가야 눌림인 거죠. 이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눌림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재수없게 시장이 밀려 내려온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게 그냥 뭐 하락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강하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2주간의 눌림이 됐다. 2주간의 눌림이 돼갖고 오히려 이게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오르게 생긴 그런 모양을 만들어놨다.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S&P 모습이고 월봉으로 봐도 뭐 그래요. 월봉으로 봐도 조정다운 조정이라는 뭐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. 그 흔한 음봉조차도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이번에 잘 버텨줬으니까 6월 달에 변동성 한번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뭐 글쎄요. 구체적으로 언젠진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FOMC 회의 부근에 FOMC라는 걸 재료로 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뭐 나스닥 쪽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나스닥은 물론 S&P보단 좀 약하긴 약했는데요. 이게 이제 주봉인데 뭐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아무튼 뭐 추세가 붕괴된다 이런 건 전혀 없고 아무튼 여전히 뭐 어떤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. 이번에 어쨌든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좀 제법 좀 가팔라졌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본다면 주봉상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아마 올라가는 속도는 얘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물론 S&P가 더 탄력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.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방향성 위쪽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S&P가 더 탄력적으로 오를 거고 나스닥은 조금 좀 덜하긴 덜할 거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뭐 상승률, 일일 상승률 이런 거는 일단 훨씬 탄력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나스닥이 좀 S&P보다 많이 훼손이 돼서 그림상으로는 뭐 많이 얼마 못 오를 수 있겠지만은 숫자 이 나스닥 시장 자체가 이게 나스닥 시장 자체가 S&P보다 변동성이 크잖아요. S&P 하루 0.5% 움직일 때 나스닥은 1%씩 움직인다고요. 그러니까 아무튼 뭐 상승률 자체는 나스닥이 좀 더 높을 수 있지만은 차트 그림상으로 보면은 S&P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.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&P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오르면은 차트상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요.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. 근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렸죠. 많이 눌렸으니까 S&P보다 많이 눌렸으니까 올라가더라도 좀 덜 탄력적으로 보일 거다. 뭐 이 정도 이야기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강했어요. 얘도 뭐 긴축의 공포 이런 거는 S&P보단 조금 더 느끼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없어 보이고 긴축의 공포도 얘도 없어 보이고 월봉 단위로 보면 얘는 음봉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 달고 다 되돌려 가지고 5일선도 깨지 않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얘도 강합니다. 그죠? 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쉬었는데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거는 어쨌든 계속 거래가 됐거든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보시면은 어젯밤에 많이 내려왔습니다. 일단은 90.2라는 자리를 세게 한번 터치하고 세게 한번 테스트하고 아래쪽으로 훅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 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가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지금 90.1을 다시 한번 시계 터치하고 나서 밀리는 모양이라서 이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. 이게 더욱더 확실히 죽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. 아무튼 뭐 이 위험자산 선호가 더욱더 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미국 시장에서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어젯밤에 비트코인은 열렸죠. 비트코인은 뭐 개장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렴형이고 얘도 죽어야 될 자리에 지금 죽지 않고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한번 이거 위로 가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게 뭐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 한 번쯤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때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는 게 위안화겠죠. 위안화의 초강세가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
어제는 살짝 뭐 양봉이 나오면서 뭐 약간 되돌리긴 했지만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는요. 계속 하여튼 위안화 초강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. 조금 헷갈리게 했던 게, 우리가 좀 헷갈리게 했던 게 뭐 추세가 죽어버렸던 삼성전자하고 비트코인 정도가 좀 이제 우리 시장 보는데 헷갈리는 요인들이었긴 했는데, 이제 그런 요소들도 이제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사라지긴 했죠. 네, 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다.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다.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을 거고, 이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요, 결과적으로 중국 본토 증시는 조정이 좀 잘 나온 것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좀 많이 좀 누적이 됐습니다. 여기 어딘가에서 우측 어깨를 만들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짜글짜글하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것은 우측 어깨를 만든다기보다는 우측 어깨라기보다는 이게 더 올라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물론 길고 짧은 거 대봐야겠죠. 여기 어딘가에서 뭐 저항을 맞고 또 비리비리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꺾이겠다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서 꺾이겠다는 흐름은 아니고 이건 최소한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중국장도 안 봐도 강하겠죠, 그죠? 중국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래저래 좀 조정이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, 그래서 사실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좀 건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멋지게 이게 좀 그런 조정이 좀 멋지게 나온 모습이 돼버려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양적 완화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돈도 잘 안 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좀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제일 세게 맞은 게 중국 본토 증시인데, 그래 얘도 일단 죽을 수 있었는데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장대 양봉 튀어나오면서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뭐 당분간 좀 더 올라갈 것이지 않겠냐, 뭐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국장도 아무튼 뭐 월봉을 보나 뭘 보나 전반적으로 다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월봉인데요, 강해 보이죠? 네, 안 봐도 뭐 강해 보입니다.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뭐 조금 좀 비리비리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전 세계가 박살나지 않는 한은 얘도 뭐 어쨌든 하반 경직성 정도는 유지할 거예요. 결과적으로 이번에 일본도 한국장하고 비슷하게 좀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중요했던 자리에 좀 지지선들을 좀 많이 만들고 올라온 꼴이라서, 사실 뭐 전반적으로 일본장은 어쨌든 좀 약하긴 약해요. 여기는 이런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거 돌파 한차가면 날아갈 수 있는데, 아무튼 뭐 일본 증시가 좀 최근 약하긴 약하지만 얘도 글로벌이 가면 같이 가겠죠. 얘도 뭐 딱히 약하다 이런 이야기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.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것도 없고, 하여튼 위안화가 엄청나게 강해요. 위안화가 엄청나게 강하고, 뭐 위안화 엄청나게 강한 걸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위쪽으로 치겠구나라는 생각 좀 들고 있고, 뭐 그런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. 오늘 글쎄 변동성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? 저는 오늘 변동성을 별로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4.0을 또 돌파 한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양매 도장 쪽으로 좀 계속 이어갈 것 같긴 해요. 이 양매도를 오랫동안 뭐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이 뭐 지수는 좀 많이 오르더라도 옵션은 결과적으로 아마 장 마감할 때쯤 되면 다시 제자리로 4.0 밑으로 돌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합니다. 뭐 이 좁은 구간이라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하여튼 어제 뭐 그거 그대로네요, 그죠? 결과적으로 오늘 이 427.8이라는 자리를 오늘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긴 합니다. 선물이요. 어떻게 될지 뭐 하여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대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. 뭐 내가 뭐 추종을 해야 되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뭘 할 것이냐 한번 고민들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